오늘은 시스루 섀도우 느낌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뒷머리가 길이가 좀 있는 상태인데,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세미 리프 느낌처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장 있게 잘라볼 거고요. 옆에는 지금은 투블럭이 되어 있지만 원블럭으로 좀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너무 많이 기셔가지고 일단 지금 옆에는 원블럭 느낌으로 좀 자를 거라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자를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원블럭이라고 하는 게 이 기장이 덮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원블럭으로 잘라야 되지만,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여기 윗기장이 길기 때문에 조금만 자라도 옆머리가 되게 부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미 투블럭 느낌으로 원블럭을 많이 내는 편이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구렛나루 라인을 딸 텐데, 구렛나루 라인 따실 때는 앞쪽 라인은 너무 많이 파지 마시고요. 구렛나루 라인 쪽은 좀 파셔가지고 좀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이게 앞머리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좀 잘라 주실 때는 빛으로 앞으로 빼신 다음에,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이게 다시 돌아오면서 앞쪽이 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빗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길게 커트 하시고, 좀 길다 싶으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렛나루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빼셔가지고 커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밑에 지금 라인 자를 건데, 라인 자르실 때는 귀 한쪽으로 밑으로 당기신 다음에 최대한 라인 살리면서 라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지금 앞쪽은 많이 자를 게 없는데, 보통 여기 앞쪽이 좀 두꺼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라인을 조금 파셔가지고 구렛나루 라인을 좀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옆머리 라인이 끝났고요. 덮으신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옆라인 어떻게 자르냐면, 덮은 상태에서 이 섹션의 반을 먼저 타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1차로 커트를 해줍니다. 각도를 다운시켜서 자르게 되면 일자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지고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들어서 커트. 조금 길다 싶으면 조금 더 잘라주시면 되고요. 앞머리도 같이 옆으로 끌고 와서 커트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섹션의 반을 또 따주시는 거예요. 이 섹션의 반을 따주신 상태에서 아까 들었던 각도보다 조금 더 각도를 드셔가지고 밑에 가이드 있거든요. 이 가이드 맞춰서 커트. 마찬가지로 아까 각도보다 조금 더 들어가지고 밑에 섹션 두상과 평행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아까 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서 커트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앞쪽까지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라인이 다 잘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호리존탈로 잘랐으니까 버티컬로, 호리존탈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섹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버티컬은 세로 섹션입니다. 세로로 90도 각도 맞춰가지고 위에 조금 긴 거 커트 해주시고, 그리고 앞쪽 섹션 앞머리 지역 빼고 뒤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커트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벌써 옆머리가 끝났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들어가지고 정리 한번 해주시고,
밑에 들어서 커트 해주시고, 앞쪽 라인 기니까 앞으로 좀 당기셔가지고 커트. 그리고 라인 귀 밑으로 잡으신 다음에 커트 한번 해주시고요. 고렛나루가 조금 두꺼우니까 조금 더 얇게 지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빗줄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당겨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앞쪽도 마찬가지로 앞쪽 라인 자르셔가지고 얇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렛나루 양쪽 길이를 좀 맞추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리깡 날로 고렛나루 끝이랑 깃볼 라인이랑 한번 확인하거든요. 지금 이 밑에 라인에 있으니까 반대편도 똑같이 이 밑에 라인을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고렛나루가 여기 있다 그러면 반대편도 이쪽 라인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지금 깃볼 밑라인에 있죠. 반대편으로 가셔가지고, 그럼 여기도 깃볼 밑라인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확인하시면서 고렛나루 라인 한번 확인하시고, 옆이 조금 더 얇은 것 같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조금 더 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분무 한번 해주시고요. 섹션 반 뜨셔가지고 들어서 커트 해주시고, 첫 단을 너무 들어버리면 기장이 안 잘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요. 약간 한 15도에서 한 30도 왔다 갔다. 길다 싶으면 조금 더 잘라주시고요. 섹션 내리고 내렸던 거의 반, 그리고 각도 아까 들었던 것보다 더 들어서 커트 해주시고요. 앞쪽 라인까지 탑 부분 아까 들었던 것보다 더 들어가지고 커트. 마찬가지로 버티컬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위에가 좀 길거든요. 맞춰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패널 이쪽에서 바로 온베이스로 잘라버리면 앞머리 라인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오버 디렉션 시키셔가지고 살짝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앞쪽 라인 기니까 포인팅으로 잘라주시고요. 펌 할 거라 가지고 앞머리 너무 짧게 안 자를 거거든요. 일단 옆 라인, 투브런 라인 맞추셔가지고 홀 슈즈 섹션 먼저 타주시고요. 약간 말 밝은 느낌으로 먼저 타주시면 되고, 밑기장 먼저 맞추고 들어갈게요. 밑기장부터 맞춰주시고, 온베이스로 자를 거고요. 각도 드셔가지고, 지금 앞전에 보시면은 이 투블럭이 좀 돼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밑에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밑에 머리가 좀 짧으니까 이거 가이드 맞춰가지고 그냥 잘라보도록 할게요. 리프컷 같은 경우에는 중간 부분부터 볼륨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빼셔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잘라보도록 자르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온베이스로 잘라주시면 앞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니까 뭔가 좀 이렇게 라운드로 연결되는 느낌 날 거거든요. 그대로 커트. 반대편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각도 너무 90도 레이어 말고요. 80도 정도 들어서 윗머리 살짝 빼셔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 모양이 나오고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 지금 지저분하니까 바리깡으로 한번 잘라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지저분하니까 약간 리프컷 느낌이라서 라인 정리하실 때도 너무 밑에까지 자르지 마시고요. 연결되는 부위만 한번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뭉치는 부분은 틴닝 처리 한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옆에서 보면 이쪽으로 볼륨감이 형성되시는 게 보이고요. 밑에 가이드 맞춰가지고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 기니까 이 옆에 길이가 자르시다가 너무 짧게 자르셨으면 약간 한 1cm 정도 디스커넥션 줘가지고 볼륨감을 좀 낮춰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밑에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아가지고 밑에 기장 맞춰가지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각도 낮추셔가지고 자르도록 할게요. 연결되는 부위는 포인팅으로 잘라주시면 조금 더 연결감이 좋고요. 그대로 윗머리 자르실 때는 각도 낮추셔가지고 온베이스로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버티컬로 체크 한번 해주시고, 체크하실 때는 피본 느낌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무거운 부분 틴닝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미 리프 느낌이 완성이 됐고요. 뒷머리가 훨씬 가벼워졌죠. 윗머리 자르기 전에 옆머리도 너무 무거워서 옆머리도 틴닝 처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틴닝 처리하실 때는 3분의 2 지점부터 빼면서 틴닝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3분의 2 지점부터 빼면서, 한 군데서 계속 치면 한 군데 길이가 잘리니까 빼면서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커트만 했는데 너무 깔끔해졌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윗머리를 자를 건데, 저희가 양쪽 먼저 잘랐잖아요. 양쪽 먼저 자르고 나면 가운데가 코너 같은 게 살짝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운데 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만 조금 자른다 생각하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길이를 많이 자르실 거면 이거를 많이 잘라주시면 되고요. 탑 부분을 많이 안 자르실 거면 끝에만 좀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섹션 점점 앞으로 가면서 온베이스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연결되게 커트, 다시 앞쪽으로 가서 연결되게 커트 해주시고요. 이 섹션이 나한테로 이렇게 디렉션이 돼버리면
앞으로 내렸을 때 앞머리가 되게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내 몸 쪽으로 오버 디렉션 되지 않게 홈베이스 두상각 그대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앞쪽이 층이 나서 조금 더 가벼운 앞머리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펌을 할 거기 때문에 앞머리 좀 길게 자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머리가 좀 길기 때문에 기장을 먼저 잘라볼 텐데, 앞머리 자르실 때, 자, 앞머리 자르실 때 각도를 이렇게 낮춰서 잘라버리면 기장도 많이 잘리고요. 앞머리 라인이 너무 일자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상각 90도 기준으로 잘라요. 그러면 앞머리도 많이 안 잘리면서 앞머리 라인이 되게 가볍게 빠지거든요. 자, 옆에도 두상각 90도 기준으로 커트.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두상각 90도 기준으로 커트. 만약에 이랬는데도 고객님이 기시다고 한다. 그러면은 점점 더 각도를 다운 시켜가지고 길이를 맞추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도 더 드셔가지고 위에 연결되는 거 잘라주시고. 코너 있으시면 코너 제거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도 틴닝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커트한 섹션 그대로 틴닝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틴닝 처리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틴닝 처리하면서 보통 남자는 이쪽 M자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틴닝 처리하실 때 이 섹션을 이렇게 떠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떠서 틴닝을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 안쪽 머리가 다 잘리거든요. 낮췄을 때 여기 라인이 되게 비어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앞쪽이 너무 비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섹션을 먼저 들어요.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 부분만 틴닝을 처리해줘요.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이렇게 들어버렸어. 이 상태에서 틴닝 쳐버리면 여기가 너무 많이 비겠죠. 근데 만약에 이 섹션은 너무 작게 떴잖아요. 그럼 앞에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틴닝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제가 이거 자른 건 30%인데, 앞머리 같은 경우에 블런트로 자르고 나면 이 일자 느낌이 있거든요. 이 일자 느낌을 없애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 자르실 때 30% 잘라버리면 기장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라인 자를 때는 10%의 틴닝을 사용하고요. 각도를 낮추면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 느낌이 있거든요. 이 느낌을 없애줘요. 각도를 들어서 잘라버리면 일자 느낌이 안 없어지거든요. 각도를 낮춰서 일자 느낌 있는 거를 10%짜리로 낮춰서 10%짜리로. 그러면 앞머리 라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기본적인 커트는 다 끝났고요. 펌 와인딩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머리 커트만 한 영상입니다. 자, 이제 시스루 섀도우 펌 와인딩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머리 섹션 나누실 때 너무 밑에서 나누지 마시고요. 약간 윗머리부터 뒤쪽으로 오셔야 옆에서 봤을 때 뒷머리가 넘어가면서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너무 낮게 타버리면 앞쪽 모량이 많아지고 뒤쪽 모량이 작아지니까 좀 최대한 신경 써서 앞쪽을 뒤쪽으로 조금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고 펌을 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곱슬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보통 5호로 와인딩을 하고요. 일반 그냥 섀도우 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흐르는 섀도우 펌이기 때문에 파즈를 대시고 한번 접으신 다음에, 그럼 머리가 이렇게 얇아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뿌리에서부터 바깥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밑에 단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바깥으로 말았으면 이쪽은 안쪽으로 말아야 되겠죠.
마시고. 저는 보통 와인딩을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밑에까지는 안 해요. 밑에까지 말아버리면 볼륨감이 밑에 쌓여가지고 보기가 좀 싫거든요. 저는 보통 한 두 단에서 세 단 정도만 와인딩을 하고요. 지금은 섀도우 펌이니까 이렇게 섀도우로 말아버리면 그 끝라인이 뻗쳐가지고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밑라인은, 제일 밑에 라인은 그냥 면말기로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앞라인 말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인딩 할 때 앞라인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보시면 이 섹션 기준 없이 그냥 타고 내려와 버리면 앞에가 이것밖에 안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머리 양이 적기 때문에 펌을 말았을 때 좀 많이 날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앞머리 말 거 생각해서 먼저 빼놓고, 앞머리 라인 먼저 빼놓고, 이 부분만 약칠해 가지고 와인딩을 하는 편이거든요. 말대는 넓게 뜨셔가지고 교차로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한 칸으로 마신 다음에 옆 라인 하나씩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 라인 안 말게 되면 이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여기가 급격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탄 머리만 살고 이 머리는 죽어버려가지고 머리 형태가 되게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 말았으면 옆에까지 같이 말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넓게 뜨셨다고 하면 지그재그로 탑에 2개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반으로 접으셔가지고 뿌리에서부터 감아서 해주시고, 뿌리에서부터 말아주시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거를 교차로 해주시면 됩니다. 교차로 해주시고, 마지막 앞머리 바로 위에다는요, 이렇게 섀도우로 말아버리면 컬감이 너무 없거든요. 뿌리에서부터 컬이 걸리진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제일 위에다는 이것보다 하나 작은 걸로 면말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앞 볼륨도 생기고 앞에 컬도 있어가지고 훨씬 보기 좋거든요. 앞머리는 시소르니까 넘어가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쪽 부분은 그 앞머리 말기 전에 아까 말했던 볼륨감, 이 부분 말 때는 너무 컬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1호나 2호나 좀 굵은 걸로 말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머리 라인,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머리인데요. 남자 왼쪽 머리는 이렇게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작은 걸로 말아버리면 바깥으로 이렇게 뻗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러운 걸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머리 들어갔던 것보다 한 채수 크게 들어가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라인은 핑클로 방향감만 주도록 할 텐데, 핑클 마실 때도 잘 보셔야 되는데 접으셔가지고
원형을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 이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말아버리면 이 컬도 바깥으로 뻗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쪽으로 말아가지고, 끝에도 이 모발 끝을 이렇게 찝어버리면 끝에가 찝히거든요. 그래서 파지 쪽을 이렇게 찝는 편이긴 합니다. 이거 하실 때는 팩 꼭 발라주시고요.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팩 묻히신 상태에서 빗질 한번 해주시고, 손바닥에 쫙 묻혀주세요. 손바닥에 쫙. 손바닥에 이렇게 고정이 딱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파지를 대고 위 아래로 붙여주시면은 자유롭게 뗄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살짝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그대로 아래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쪽이 바지 끝이고 여기가 모발이잖아요. 모발에는 찝지 않고 파지 끝을 이용해서 찝어 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이쪽 라인 자연스럽게 볼륨감 살리도록 각도 들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스루 느낌이 나려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 이쪽 머리는 보통 안으로 말리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자연스럽게 말아버리면 금방 안으로 이렇게 말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쪽 머리는 컬을 조금 더 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머리는 앞머리 들어갔던 것보다 작은 걸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고객님마다 곱슬머리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이쪽이 약간 반곱슬이라서 잘 넘어간다, 그럼 굳이 작은 걸 쓸 필요는 없겠죠. 같이 붙이신 상태에서 감아가지고 바지 끝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펌 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가 많이 뜨는 머리라 다운펌을 꼭 해주셔야 머리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다운펌 하실 때는 광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체크 한번 하시고요. 광대가 너무 들어가 있으면 광대 쪽은 좀 띄우시고 하시는 게 연결감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뒷머리가 리프니까 뒤에까지 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옆에만 했다고 옆에만 하면 앞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볼록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뒷머리가 좀 기신 경우에는 뒤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때 파마 마신 거 들어가지고 뿌리까지 해주시고,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 머리가 위에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조금씩 섹션 뜨시면서 다운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운펌까지 다 끝났고요. 시스루 섀도우 펌 와인딩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롤 소 들어갔고요. 중 1호 들어갔고요. 5호 교차로 해서 들어갔고, 앞머리 위에 4호로 해서 그냥 면말기로 따로 들어갔고요. 이쪽 부분은 두 사이 급격하게 꺼지는 부분이라서 1호로 볼륨감을 채워 넣었습니다. 옆머리 다운펌 해줬고요. 옆에 이 백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와서 로또로 말아버리면 옆머리가 너무 뜨니까 핑클로 해서 이렇게 방향감만 줬고요. 뒤에도 두 단 들어가고 1호로 해서
볼륨감 너무 밑으로 처지지 않게 세 단만 말았고요. 밑에 머리는 섀도우로 말아버리면은 이게 좀 뻗쳐가지고 연결감이 없어서 1호로 연결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열 처리하고 중화하고 한번 나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화를 할 거고요. 저는 보통 뒷머리 다운펌 안 했으면 샴푸대에서 누워서 중화를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옆머리를 다운펌을 했잖아요. 근데 위에 핑클 말았던 부분이랑 이 갭 차이 때문에 조금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을 원하시면 중화하기 전에 이 부분만 다운펌 눌러주시고 중화해주시면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이 더 들어가지고 훨씬 더 결과물이 좋긴 하거든요.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다운펌을 하고 중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운펌 한 곳은 중화를 바르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 감고 나온 상태고요. 머리 한번 말려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손질 같은 거 이제 하실 때는 머리 말리실 때 처음에 반대로 이렇게 먼저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앞머리부터 먼저 반대로 말리신 다음에 어느 정도 말렸을 때 앞머리는 가르마 타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바짝 말리지 마시고 약간 젖어 있을 때 컬크림이나 에센스 발라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곱슬기가 있다든지 위에가 너무 많이 뜨시는 분들은 손질하실 때 마지막에 뜨거운 바람으로 조금만 눌러주시면 훨씬 더 예쁜 디자인을 완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머리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다 말리고 나면 위에가 조금 말라 있거든요. 이 G커트를 하거나 아니면 앞머리 말리는 과정에서 위에가 말라 있으니까 위가 마르면은 좀 머리가 디테일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마지막에 분무 한번 해주시고 백컬크림 바르셔가지고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